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자, 임 사단장은 수사 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 어떤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걸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구속된다라고 하면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의 탄력성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2023년 7월 달에 사람이 실종됐을 때에 이 해병대 병력이 수색을 하러 가면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도 안전복을 입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과실이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는 것이고요. 예. 더불어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른바 윤 대통령 VIP 경로설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혐의 라인에서 제외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특검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임 전 사단장 지난 2년 동안 이제 최상병 순직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장 심사 직전에 그동안 기억나지 않는 게 기억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 사단장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2년 동안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동안에 80여 명에 대한 관련 관계자들의 조사를 진행을 해보니 임 전 사단장이 지속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관련된 그런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유하려는 그런 정황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사망 사건 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이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기각이 예상됐다라고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예. 소명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무죄 추정 원칙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견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몽땅 다 기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군대 내에 있는 의문사 사건을 군 검찰에서 일반 경찰로 옮기게 됐고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첫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따를 때 군의 의문사가 생겼을 때 즉시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즉시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지금 그 박 대령 같은 경우에는 다 수사를 해서 그에 대한 의견까지 붙여서 넘겨야 된다는 반면에 그때 국방부를 비롯한 군 검찰단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 의견까지 할 것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넘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기소한다고 하면은 과연 유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실제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법 재판부에서 좀 어느 지점을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이 군 검찰에서 관할권이 경찰로 일반적으로 넘어간 그 사안에 대한 첫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거에 대한 의견이 다 갈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적으로 상당 부분 의견의 어떤 대립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과연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피고인들의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이거를 두고 상당 부분 법적 다툼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1심 자체가 그리 오래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예측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이종섭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단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종섭 전 장관이 당시에 했던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 사안인가라고 따져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 더 수사를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는 수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그런 혐의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내란 특검에 이어서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무더기로 기각이 된 건데 특검으로서는 참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특검 자체가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 특검이었다라는 사실이 이번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밝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른바 VIP 경로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경로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엉클어졌다. 그런 취지로 얘기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미 군 검찰 나아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 자체를 대부분 다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했던 사건인데 뒤늦게 이런 특검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는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최근 같은 경우에 이른바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누구를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수사 지휘를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이번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 경로설이 직권남용이면은 이번 사안도 직권남용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빠져나오려는 한국인들 계속 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가까스로 범죄 단지를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복귀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그 외교 당국에서도 지난 8월에 탈출했던 14명 중에 1명이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지금 탈출한 한국인들 경우에도 아마 범죄 단지에서 벌었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보니 다시 한번 그런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아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복귀한 사람들, 범죄단지를 탈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범죄단지에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어떠한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단지와 그를 탈출한 사람들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고수익을 보장하는 다시 한번 그런 광고성 그런 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해서 탈출한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범죄 단지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터넷 고수익 알바 그 카페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름이 하데스 카페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하데스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옥을 관장하는 신, 동양으로 말하면은 염라대왕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카페가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뭐 고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불법 알바 연결하고 또 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경찰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다 폐쇄가 되고 중요한 글 같은 경우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복구를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추적할지 경찰의 수사 능력을 한번 믿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